안녕하십니까. 데이터 임팩트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. 잘 계셨죠? 아, 그래요. 별일 없으셨죠? 머리 새로 하셨나봐요. 머리, 예, 우리 미용사를 좀 바꿨는데 마음에 드세요? 나는 마음에 들어요. 오늘 키가 좀 커 보이시네요. 그죠? 네. 예, 오늘 머리를 못 감았지만 오늘까지 감지 말라 그래가지고. 전 좀 멀리 하겠습니다. 뭐 괜찮아요 그래도. 예, 머리 뭐 비듬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. 봄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.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했어요. 잘 머리 어울리세요. 어디서 자르세요? 저는 그냥 동네 미장원에서. 동네 미장원? 네, 한 10년 넘게. 파마를 좀 하세요. 내가 그러게 추천을 저도 해드릴게요. 그런 생각은 아. 하긴 하는데 저도 좀 워낙 머리가 좀 직모라서. 그러니까 나도 딱 그런 머리였는데 어느 날 파마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. 생각해 보겠습니다. 파마의 세계로. 자, 오늘은 웃을 수 없는 주제예요. 네, 늘 좀 무거워요. 그러게 말이야. 네, 내 여기 무겁습니다. 연락 좀 해야 되겠어. 좀 재밌는 얘기 좀 하라고. 맨날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량 위기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월 25일 따끈한 자료입니다. 세계 식품 가격 지수 코로나19 기간 동안 47%가 상승했다. 그러니까 비싸졌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렇죠. 식품을 구입하기가. 와, 2000년 5월, 2021년 12월,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나 올랐네요. 47%. 와. 그 지난주였나요? 이 관련한 기사가 있긴 했었는데요. 저 수치가 그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거랍니다. 아, 이게 예. 11년 만에. 네. 아, 그래요. 우리도 이렇게 좀 체감이 될 정도로 물가가 좀 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 우리보다 좀 가난한 나라들은 어떤가. 여기 도표가 나와요. 가난한 국가의 식품 가격 상승률을 보면 영국, 미국, 일본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퍼센테이지 식품 가격 상승률 별로 많이 안 3%, 4% 정도 올랐어요. 근데 와, 베네수엘라, 시리아, 모잠비크, 레바논, 미얀마 54%가 올랐어요. 요 노란색은 저소득 식량 적자 국가. 식량이 적어서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. 근데 여기는 저소득 국가가 아닌데도 여긴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후진국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0개 품목이 담긴 식품 바구니 1개를 구매하는데 미국에서는 1시간, 콩고에서는 13시간이 아니에요. 134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. 우리 이마트에서 장 하나 보는데 네. 미국 같은 1시간만 일하면 시급받으면 감당하는 건데 여기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. 134시간이면은 며칠이에요? 하루 8시간씩 계산하면은 뭐 8시간이라고 치면은 8시간이면 한 보름? 15일 정도 되겠네요. 예. 보름 정도 2주 동안을 꼬닥 일해야 미국에서 1시간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134배의 노동을 더 해야 되는 거죠. 네. 근데 문제는 식품 바구니 1개를 가지고 2주 얼마나 동안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2주 동안 일해도 2주 동안 못 먹는.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환산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예요, 그죠? 가난한 나라일수록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저런 이 타격이 가난이 크다는 거죠.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우리도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죠? 참.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이 영양 결핍 상태. 10명 중 1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. 10%면. 네네. 10%면 영양 결핍률이 8.3이었는데 5년 전이라 그래야 되나? 7년 전에 지금은 9.9명까지 비슷한데 갑자기 확 올랐네 이때가. 그죠?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심해졌네요. 이렇게 올랐네요. 여기도 보면 세계 영양실조 인구수가 갑자기 확 올랐어. 비슷한데 조금씩 완만한 상승 정도였는데 급격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양실조
5%가 된 지역. 생산도 못하고 예, 또 이 소비도 균형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네.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식품에 대한 뭐 구매나 생산, 유통이 위축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오르면 가난한 나라들은 더 타격을 네, 입고 구입할 수가 더 어렵게 되고. 그래요. 세계 영양실조의 4분의 3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. 예, 아시아의 남아시아가 영양실조 비율의 40%를 차지하고 54% 중에 와 아프리카는 37 중에 34%나 차지하고 예,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네. 남아시아라고 하면 뭐 파키스탄, 스리랑카, 네팔 이런 나라들이고요. 그렇죠. 예. 미얀마 네. 그렇죠. 뭐 이쪽에 방글라데시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아. 그 지역을 이제 남아시아라고 하고요. 음. 여기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도 여기는 그 후진국으로 지정한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있죠. 뭐 콩고나 부룬디 이런 나라들. 그렇죠. 예, 아프리카는 뭐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보다 아시아가 영양실조 인구 비율이 훨씬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예, 인구가 더 많으니까 예, 이 두에 합쳐서 91%네. 예. 그래요. 성장 쇠약 어린이 2019년에서 2022년간 3년간 30% 성장 쇠약 이게 재밌는 통계인데 코로나로 인해 휴교로 급식이 중단된 어린이 수가 3억 7천. 전염병 관련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매일 250명. 그죠? 성장 쇠약,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다. 세계 어린이 추정이 30%가 증가했어요. 3년 동안.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치만 먹어주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점점 그런 나라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겪는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. 어른들에 비해서. 그렇죠. 예. 우리가 사실 이거 잘 모르잖아요. 이런 걸. 좀 알아야 되는데. 네. 기아로 인한 사망자,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. 이게 아주 특이한 통계인 것 같아요. 네. 예. 코로나19로 사망자가 1분당 7명이라고 한다면 음식 부족으로 사망자 1분당 11명. 예. 굉장히 높은, 지금 4명이면 거의 한 50% 정도가 더 많네요. 네. 그러니까 코로나를 차라리 걸리더라도 예. 아니, 생각보다 많네요.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자들이 있는 데다 거기에 이제 더 얹어진 거겠죠. 네.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. 있죠. 우리나라도 예, 있을 겁니다. 우리나라 나옵니다. 식량 자급률 10%에 그쳤다. 이게 보면 쌀을 포함하면 조금 올라가는데 쌀을 빼니까 10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자급률이. 뭐 우리가 쌀이 뭐 주식이기 때문에 뭐 쌀을 근데 재밌는 통계가 보면 2015년, 16년에는 17년까지는 해도 100%가 넘었어요. 쌀 자급률이. 네. 수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2018, 19에 급격하게 줄면서 지금 90% 정도로 내려왔어요. 10%가 좀 줄었어요.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농지가 사라진 거죠. 그렇죠. 네. 농사를 안 짓는 땅들이 예, 나온 거죠. 네. 10% 정도가. 왜 농지가 사라졌을까요? 개발 때문에 그런가요? 개발, 네. 태양광, 서해안 그쪽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네요. 네. 하여튼 여러 가지 네. 의의가 있겠죠. 근데 이거 하여튼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왜 쌀 안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렇죠. 그만큼 쌀을 확보하는 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급률도 떨어지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무역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수입도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. 쌀을 좀 덜 먹잖아요. 예전에 비해서 예, 예. 다른 것들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. 네, 네. 근데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까지도 반영이 됐는데도 90%라면 조금 이거 눈여겨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네네.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80, 70으로 만약에 이 통계를 우리가 계속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통계가 더 떨어지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. 예.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50%가 안 되는 거예요. 쌀을 포함한다 네. 할지라도. 네. 자, 다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
국내 영양실조 사망자 적은 수지만 1년 새 37%가 증가했다. 야, 영양실조.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자들이 37%는 굉장한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지금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.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길까요? 우리나라가 뭐 쌀이 부족한 건 아닐 거고 음식이 부족한 건 아닐 건데. 일단은 고령층이 많아졌다는 것하고요. 1인 가구. 1인 가구 하니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예, 없네.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. 또 지금 이제 급식 자체가 좀 못하니까.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맞아요, 급식을. 예,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면 맞아요. 이런 피해를 받을 수가 그렇겠네. 있죠. 정말 어디서 뭐 도움을 못 구하겠네. 네, 네.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포항역 옛날 포항역에 무료급식소 네, 있잖아요. 만나 거기에 무료급식소 있었죠. 거기서 우리가 또 밥도 제공하고 서빙도 네. 하고 저도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은 거기 한 15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 가까이 오세요. 예, 그러면서 그 점심 한 끼 먹고 예, 나 12시 땡 되면은 줄 줄 알았더니 11시부터 뭐 몰려와가지고 11시 반쯤 되면 이미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일찍 시작하나 봤더니 이분들이 아침도 굶고 그 전날 저녁도 굶는 거예요. 거의 한끼 먹는 거, 한 그게 한 끼인 예, 거예요. 그러니까 12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와서 줄 서서 그거 하나 먹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? 네, 그렇죠. 예, 참 숨어 있는 거죠. 그분들이 어딘가에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. 아, 그러네. 참.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먹는 사람들만 주변에 보니까 누가 굶어 죽겠나 하는데 찾으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음식을 버리고요. 그렇죠. 어느 한편에서는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인 거예요, 지금은. 네. 음식 버리는 양이 엄청난데, 그죠? 네, 맞습니다. 안타까워 이게. 나오네요. 음식 폐기물 전 국민이 매일 밥 2공기씩 버리고 있는 셈이다. 아이고 참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와닿네. 전 국민이 매일 밥 2공기씩 엄청난. 나는 이 밥도 밥이고 포장 용기 같은 거 있잖아. 네. 지난번에 한번 음식 시켜 먹었더니 시켜 먹은 다음에 나오는 이 포장 용기 이거 뭐 어떻게 재활용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. 버리려니 너무 아깝더라. 아깝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이게 다 환경의 문제인데 네.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밥도 밥이고 하여튼 음식물 어떻게 이거? 네, 참 좀 아껴야죠. 그래. 아껴야 돼요.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그런 얘기 하나 밥 남기지 마세요. 음식 남기지 마세요. 이런 얘기 되게 촌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죠? 이게 이렇게 하나의 볼로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다 그냥 어디서는 그러더라. 음식을 남기는 게 미덕이다. 그런 얘기도 막 하더라. 싹싹 먹으면 되게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살짝 이렇게 남겨주는 뭐 그런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좀 실리적으로 생각하셔야죠. 남기고 버리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한식 같은 게 이게 풍성하게 뭐든지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줘야 또 대접하시는 사람도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소하게 욕심내지 그게 않고 말이에요. 그런 게 간소하게 먹는 게 좋죠. 몸을 생각해서라도 다이어트 하셔야죠. 뭐 네. 네. 오늘 좀 작아 보이지 않아요? 자, 북한 얘기 나왔습니다. 1일당 단백질 지방질 공급량이 남한의 절반 수준이다. 뭐 그렇지 않겠어요? 우리 항상 그죠? 북한의 식량 부족, 네.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통계적으로 나오는 에너지 공급량이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. 저는 사실 절반보다 더 미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한 3분의 1?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. 북한을 너무 무시한 거. 이게 평균이 그래서 그렇지 아마 평양 정도만 하면은 조금 더 높지만 그 외에는 그렇겠죠. 엄청나게 네. 그럴 더 할 거예요. 겁니다.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그래도
또 모르겠다. 우리도 뭐 먹는 사람들도 아까 있으니까. 단백질, 지방은 저거 아니에요? 고기잖아요. 단백질은 쌀이고. 왜 뭐 단백질 그죠? 지방이 탄수화물, 단백질, 네. 이쪽 이 지방질은 저거 아니에요? 기름기 있는. 네. 기름기는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. 네. 2021년 기준 북한 2, 3개월치 식량 부족 추정한다. 아이고, 부족분이 이렇게 많고. 근데 지금 북한에 옛날에는 분위기 좋았을 때 쌀도 주고 뭐 또 좀 식량도 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또 분위기가 또 얼어붙어 가지고 네. 줄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을 때 마지막 깨졌잖아요. 네. 싱가포르인가? 네네. 거기서 깨졌는데 됐어야 되는데. 그랬으면은 네. 그때 식량도 주고 핵 폐기하고 그 빅딜이 이루어졌으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거기서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죠. 너무 이게 저는 참 나중에 시간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시점인 것 같아요. 타고 와가지고 김정은이 나름대로 꽃 달고 가려고 그냥 그랬는데 완전히 자기도 한 방 먹은 거고 우리 정부도 거의 한 7, 80%는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랬을 거예요. 그런 분위기였고. 그런 분위기였고 그랬으면 지금쯤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그 이후에 경색 때 계속 미사일 쏘고 지금 뭐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. 미사일 쏴도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쏘든지 뭐 쏴라 그냥 그러고 북한은 이제 미사일 핵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몇 명 희생 당하더라도 뭐 몇 명이 아니겠지만 수십만 명, 수백만 명이 희생 당하더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마지막 딜을 하려고 하는 참 벼랑 끝 전술이라 그러잖아요. 너무 안타까운. 발육부진 어린이 수가 18%.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걸 거예요, 그죠? 이 숫자가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. 근데 우리도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2%면. 그러니까. 아니 4만 명이 넘는다고. 네. 와, 우리도 발육부진 어린이가. 하긴 학대받는 아이들 가끔 나오잖아요. 뭐 네. 사망자도 그런 아이들 보면 다 발육부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와 연결된 거지.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무료급식 거의 다 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네요. 우울해요. 우울하네. 네. 목사님은 귀여우신데 우울해요. 오늘의 한마디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. 네. 남기지 않아야 되고요. 오늘 남기지 말고. 우리가 왜 그 식구란 표현 쓰잖아요. 네. 한솥밥 먹는,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. 근데 그런 개념을 이제는 조금 더 전 지구적으로 좀 시선을 넓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나는 잘 먹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을 못 먹고 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.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기아 대책 같은 네, 맞아요. 단체도 그런 있고 그 국제적인 구호기구에 후원을 하거나 맞아요. 아니면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도 맞아요. 좋은 방법이 될 것 그래요. 같아요. 우리 이번에 이국찬 선교사님이 그 미얀마 난민들 네네 맞습니다. 10만 명이 그 국경 따라서 텐트 치고 있는데 텐트도 없지 뭐. 그 산은 되게 춥거든요. 그 네. 미얀마 태국 그 국경에 있는 그 산족 쪽은 되게 추운데 그래서 이번에 김동호 목사님 에스겔 선교회 쪽에서 네. 도와줘가지고 지난주에 텐트하고 식량하고 갖다 준 사진이 페이스북에 있는데 하여튼 전 세계를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음식 남기지 말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돕고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고 이런 경각심을 네. 이런 영상을 통해서 네. 그렇구나 좀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그게 데이터 임팩트의 의무죠. 그렇죠. 네. 예. 조회수가 아직 100회가 안 돼요.
조회수 좀 어떻게 좀 해봐요. 자, 네, 오늘 여기까지 네. 하겠습니다.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.